안녕하세요.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 알고는 까는 건가? 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게 된 동성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김구 선생의 백범 일지에도 드러나듯이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미처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시선입니다. 반면에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비관적으로 평가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당시 한국 광복군의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에 집중해서 이 국내 진공작전의 성공률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위키의 서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비관적인 시선은 이 낙관적인 시선과 대비했을 때 뭔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기보다는 이 한국 광복군과 당시 조선을 주도했던 일본군의 수준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작전의 성공률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위키에 써진 이러한 비관적인 시선을 그대로 믿기에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비관적인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의 말처럼 국내 진공작전이 그렇게나 성공률이 낮은 작전이었다면 왜 당시에 임시정부 요인들이나 미국 OSS의 요인들이 그렇게 국내 진공작전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했는지 그 의문에 대해서는 답해주질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대표 역사 커뮤니티인 부흥에서도 많이 논해졌던 주제였습니다. 부흥에서 주로 나왔던 시선은 두 가지로 일축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진공작전이 이제 한국의 독립의지를 연합국에게 보여주었다라는 평가는 사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한국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독립운동은 원초적으로 그 나라의 독립 의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상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평가 역시 조금 이상한 게, 이제까지의 독립운동에서 국제 정세가 한국의 독립운동에 도움이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국제 정세를 거론하는 것은 그다지 정당한 평가가 되질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독립운동이 이제껏 그래 왔으니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결국 실제에서 현실 속에선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이제 국내 진공작전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히 살펴보고 그 국내 진공작전이 한국 독립운동사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알고 까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전이었는지. 일단 국내 진공작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국내 진공작전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수립되었는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국내 진공작전은 이제 한국 독립운동가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 첩보기관이었던 OSS와의 합작작전으로 설립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까지 미국은 한국 독립운동에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1910년 국권 피탈 이전에 맺었던 가스라 테프트 미략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손을 뗀 것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일본 제국 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외에서 일어나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 한국과 그 한국이 위치한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이 강렬한 반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이러한 반일 감정을 가진 한국인들을 전쟁에 활용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반도가 이제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 인접하게 되는데, 그러할 경우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이 미국과 한국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협력 관계는 그다지 쉽게 구축되지가 않았습니다. 미 정부는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끝난 뒤에 대한민국 즉 한반도에 바로 독자적인 정부가 출현하는 것을 그다지 마뜩치 않아 했습니다. 미국이 만약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식으로 승인한다면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이 그다지 미국의 한반도 내에서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그렇고 그 외에 중국 관해나 만주 지역이나 미국 내에 조직된 여러 한인 독립단체 중 어느 단체도 중점적으로 후원하거나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당시 미국 내에 한국인이 그렇게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느니 차라리 다른 곳에 후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군사적이거나 재정적인 후원은 하지 않고 한인들의 반일 감정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조금 더 전쟁에 유리한 분위기를 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말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군사기관 중 하나였던 OSS에서 한인 중심 첩보작전이라는 작전안을 내놓게 됩니다. 이제 미군에 소속된 첩보원들을 한국인에서 소집하자는 작전안을 내놓게 되는 거죠. 1944년 말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이러한 계획안이 내온 이유는 당시 미국은 이제 일본 제국 본토와 한반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먼저 수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륙작전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육군이 특정 지점에 대규모로 상륙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상륙 지점에 대한 정보, 적군의 위치, 해안의 지리 등 여러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련은 이제 동북 항일연군이라고 하는 단체를 연해주 지역에 이제 주둔시키고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북 항일연군은 당시 1930년대에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던 이제 한인 중국인 연합 독립운동 단체였는데 여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이 상당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김일성 역시 이 동북 항일연군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죠. 당시 소련이 한반도에 진주할 경우에 이들 한국인 독립운동단체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이 당시 한반도 민중들의 지지를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렇기에 미군은 이러한 소련이 한국인 독립운동단체를 후원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정 독립운동단체를 지정하고 그들을 후원할 필요를 느꼈던 겁니다. OSS의 이러한 의도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여러 작전이 수립되었는데 이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조직이었던 한국광복군과의 합작을 기초로 하는 작전도 수립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OSS에 의해서 독수리 작전, The Eagle Project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었던 것이었습니다.